예,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가대표 얘기를 해볼 건데, 국가대표 얘기는 뭐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감독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고요. 안혜지 선수의 슛 문제는 진짜로 쏘지 말라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쏘지 말라고 하는 감독이 어디 있겠냐고 물으시겠지만, 실제로 선수한테 그냥 쏘지 말라고, 네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역할을 제한하는 감독들은 덜어 있습니다. 진짜로 쏘지 말라 그랬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안 쏘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안혜지 선수가 안 쏠 때는 안혜지 선수의 시선 방향을 봐야 됩니다. 안혜지 선수가 움직이는 걸 봐줘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혜지 선수는 최근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리그에서 12위와 15위로 리그 전체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팀 내 3위에는 항상 드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20득점 이상도 수차례 기록한 선수예요. 원래 득점에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포인트 가드가 너무 공격하러 간다는 말을 듣는 선수였지. 다만 가드임에도 장거리 슛에 약하고 돌파를 주라는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의 가드는 사실 많죠. 장거리 슛이 약하다는 거는 단점이 되지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도 안혜지 선수가 득점을 하니까 20득점 넣으니까 진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득점을 해서 지는 경기가 어딨냐, 그런 효과가 어딨냐, 그 얘기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리그에서도 이런 접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긴 해요. 최근에 박신자컵에서 보면 일부러 작정하고 하나 아니면 지시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는 했어요. 리그에서도 최상급의 스코어러인 진안하고 이소희가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점점 공격하는 빈도가 줄었고, 아이러니한 건 김한별이나 BNK 합류 초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던 한엄지가 제 기능을 할 때 안혜지의 공격력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 두 선수는 공격력도 있지만 볼을 돌려주는 데도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혜지 선수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하러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국가대표에서도 비슷해요. 김단비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봐도 될 정도로 실제 리그에서 포인트 가드를 많이 받고, 서동초로에서도 국가대표 포인트 가드를 받죠. 근데 빠졌기 때문에 그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노력이 맡겨지고 있는지, 그거는 어떤 판단을 한 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그리고 한엄지하고 김한별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해줄 때는 막 던져도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실제 BNK가 2등을 할 때 야투 성공률이 그렇게 좋아서 2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신지현 선수가 어시스트 수치는 높은 편이지만 공격력이 워낙 출중해서 볼 배급 자체가 좋다거나 타이밍을 잘 맞춰준다거나 뭐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박지현, 박지수 선수도 자기 공격하기 바쁘고, 그냥 패스 자체가 좋아서 볼 배급이 잘 되는 선수는 국대에서도 안혜지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국대에서 안혜지 빼면 대안이 누가 있는데요, 지금? 누가 막 떠올라요? 떠오르는 선수는 이미 다 국대에 있지 않나요? 국대에서 플레이한 건 사실상 3번인데, 2021년과 23년 아시안컵에서 출전을 했고, 이번에 출전을 한 건데, 출전 시간은 아시안컵에서 15분, 이번에 18분으로 늘고 있음에도 야투 시도가 21년에 3.2개, 23년에 2.8개, 그리고 이번에 2.2개. 오히려 점점 줄고 있어요. 국대는 이제 이렇다 할 스코어러가 3밖에 없거든요. 박지수, 강희슬, 박지현. 이소희 포인트 가드로는 주창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소희야말로 에이스 기질의 전문 스코어러 유형이지, 사실상 키 때문에 가드 보는 키 작은 포워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같은 유형인 신지현 선수가 자기는 볼 백업을 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롤이 맡겨졌으니까요. 그런 의식은 있는 편이라면, 이소희 선수는 그것도 없달까요? 볼 백업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 두 선수가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각자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게 아닌가.
볼 백업은 이소희 선수는 안혜지 선수한테 다 맡기고 할 수가 있고, 스코어링은 안혜지는 이소희한테 다 맡길 수가 있고, 이래서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빈 선수의 은퇴와 김시온의 이적으로 수비 부담이 커졌어요. 이번에 박신자컵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엄지 선수 매치업을 안혜지가 합니다. 심지어 꽤 잘 막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래도 본인도 의식을 가지고 쌓아야겠지만, 쌓아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도록 볼 백업을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게 답이 아닐까 하는데, 다행히 박혜진이 있잖아요. 김한별, 진한, 한엄지 다 이탈해서 리바운드가 밀리는 점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리그에서 보면 김소니아하고 박혜진이면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박성진 선수도 올라와 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러면 슈퍼 연습만 많이 한다고 막 늘지 않아요. 평생 농구했는데 왜 안 늘겠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한 거예요. 쏠까 말까 망설인 슛은 볼 것 없이 노골이라고. 고민 없이 던져야 돼요. 근데 안혜지 선수는 3점 라인 밖에서 공을 잡고도 뒤에 돌아 나오는 게 보이면 아직 안 나왔는데도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어요. 안 나오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말 필요도 있는데 너무 기다려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마저 국가대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우리나라 국대를 보면 첫 경기를 유독 못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이번 베네수엘라전이 그렇고요. 종전 아시안컵에 뉴질랜드전이 그랬죠. 22년 월드컵에서는 첫 경기 중국전에 무려 63점 차 대패를 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만 봐도 비교적 약체를 만났을 뿐, 매번 첫 경기는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된 경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회가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 아시안컵에도 조별리그 마지막에 만난 중국한테는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이는 대표팀의 미진한 준비와 감독 시스템, 잘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베네수엘라전은 박지수 안혜지를 빼고 곧바로 1쿼터에 역전을 당해버려요. 물론 박지수를 풀타임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잠시간은 진안으로 버텨야 돼요. 그런데 진안 선수는 이 경기에 16분을 뛰고 9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60%의 야투율을 보인 박지수를 같이 쓰면서 골 및 우위를 점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둘이 함께 뛴 시간은 고작 3분. 진안을 쓰는 시간이 고작 16분에 지친,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진안을 단순히 박지수 백업으로만 인식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양인영과 진안의 공존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둘이 국대에서부터 이미 호흡을 맞췄고 둘 중 하나가 박지수랑 같이 뛰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국대에서는 초장부터 그런 운영이 안 보였던 거예요. 상대팀은 190대 센터가 2명, 185 정도 되는 파워포워드가 셋이 나온 팀이에요. 진아는 그냥 박지수 백업이라고 생각하고 썼으면 그 외에 장신자인 이해란이라도 많이 썼나? 10분도 안 썼거든요. 제가 이래서 빠진 게 최희샘인데 김진영 말고 조금이라도 장신인 구슬이 낫지 않나 했던 건데, 김진영은 베네수엘라전에 10분 쓰고 그 이다음에 안 써요. 오히려 후보 선수는 버리는 경기에서 써야지, 이렇게 잡을 가능성 있는 경기에서 10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독이 선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 협회가 문제인 거고요. 자, 이번에 박신자컵 보시면 구슬, 김진혁 누구 데려가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차라리 박성진 데려갑니다. 그게 다 필요 없고 리치 하나로 버텨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오는데, 그걸 박지수 선수 혼자서 다 하긴 어려워요. 거기에 안혜지, 박지수가 빠지고 진안, 허예은이 투입된 게 문제예요. 진안하고 안혜지는 오래도록 품발을 맞추는 선수예요. 이 두 선수는 KDB 생명 퓨처스부터 같이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박지수하고 하프코트 바스켓을 해온 허예은은 진안하고 안 맞죠. 차라리 바꿀 거면 진안, 안혜지를 놓고 박지수, 허예은 이렇게 세트로 바꿔야죠. 세트로 바꿀 거면. 허예은 선수는 개인 능력이 없지는 않는데 박지수 중심에 너무 쉬운 농구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무엇보다 상대 포인트 가드가 전부 170 이상 180인 선수도 있는데 허예은 가지고는 수비에서 못 버텨요. 웨이트가 너무 빈약해서 그냥 쭉쭉 밀려요. 그런데도 30분 가까이 기용. 물론 피지컬은 안혜지 선수도 안 좋죠. 근데 적어도 힘으로 버티는 건 하거든요. 신지현은 절대 1번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차라리 대인 방어는 되는 신지현을 기용하고 공격에선 프리롤로 풀어놓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신지현은 양인영하고 2대1을 많이 해본 가드이기 때문에 뭐 2대2가 포인트 가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2대2만 제대로 해도 공격 전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안혜지 같은 경우는 구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구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죠. 걸고 빠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국제대회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시야는 좋아요. 시야는 안혜지 선수보다 좋은 선수가 지금 리그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쿼터에 박재수 혼자 서서 박수치고 있는데 그거 안 주길래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코너에 완전히 그 빠져나와가지고 오픈된 거 봐주는 거더라고요. 안혜지가 시야가 더 넓어가지고 안혜지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혜지하고 허예은 같이 기용도 하고 선수 기용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건 거듭 말하지만 감독 탓이 아니라 협회 탓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 것, 그리고 선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감독을 기용한 것, 이거죠.